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월등하다고요. 여기 미국에 사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미국 해병대 대표로 인해 군사 퍼레이드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군대를 보고 그만 좌절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 남성은 한국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태처 맥켈런이고 저는 미국 해병대 하사입니다. 사람들은 해병대가 되면 그 자부심은 평생 간다고들 해요. 저는 그 말을 온 마음으로 믿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희 부대는 새로운 명령을 받았어요. 세계 군사 퍼레이드에 미국 해병대를 대표해서 참가하라는 거였죠. 20개국이 넘는 나라의 군인들이 모여서 행진하고 시범을 보이고 각 나라 군대의 최고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2배쯤 부푼 것 같았어요. 이제야말로 우리가 누군지 전 세계에 보여줄 때야. 저는 제 가장 친한 동료 라미레즈한테 말했어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죠. 맞아. 우리 미국 해병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어. 저희는 그걸 굳게 믿었어요. 우리는 사막, 정글, 눈보라 속에서 훈련을 했고 자기 몸무게만큼 무거운 장비를 메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었어요. 행진할 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춰 걷고 소총을 마치 무용수처럼 돌리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죠. 그날 오후 대장님이 저희를 모두 불러 모아 간단한 브리핑을 하셨어요. 퍼레이드에 대해선 다들 들었겠지. 우리는 중간쯤 무대에 올라간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는 대한민국 해병대야. 뒤쪽에서 누가 피식 웃었어요. 한국이요? 하지만 대장님은 전혀 웃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퍼레이드의 피날레다. 주목해라.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라미레즈한테 속삭였어요. 진짜로 한국이 마지막이라고.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누군가는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그냥 걔네 차례겠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나라잖아. 그냥 중요한 척하고 싶은 거겠지.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도에서 어디쯤 있는지는 알았죠. 중국 밑에 어딘가. 그냥 조그만 나라, 미국이나 영국, 독일처럼 강한 나라는 아니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유니폼을 마치 성물처럼 조심스럽게 펴놨어요. 제 부츠는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였고, 훈장은 일렬로 정확히 맞춰져 있었고, 모자는 침대 옆 의자 위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경례 연습도 했어요. 등은 곧게 펴고, 턱은 들고, 손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이제야말로 보여줄 시간이야.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기억하게 되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라는 걸요. 새벽 5시, 저희는 모두 복장을 갖추고 트럭에 올라타 퍼레이드 장소로 이동했어요.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딱 큰일을 앞두고 느껴지는 그 집중된 침묵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어요. 더 배울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곧 누군가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한 퍼레이드에서 시작됐어요. 퍼레이드가 열리는 훈련장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곳보다도 컸어요. 세계 곳곳에서 온 국기들이 바람에 펄럭였고 커다란 스피커와 방송 카메라들, 그리고 사방에 앉아있는 관중들이 있었어요. 진짜 장난 아니네. 무슨 무대에 오르는 기분인데.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쇼처럼 느껴졌어요. 각국 군대가 한 팀씩 차례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영국 군인들이 나왔어요. 빨간 코트에 키 큰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마치 역사책에서 튀어나온 사람들 같았어요. 그 다음은 프랑스였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무게감이 있었고 힘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외인부대 병사들은 정말 진지해 보였어요. 그리고 독일. 그들의 대형은 거의 무서울 정도로 완벽했어요. 깨끗하고 날카롭고
마치 움직이는 기계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차례였어요. 가자. 블레이크 대위님이 단호하지만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해병이 뭔지 보여주자. 저희는 완벽한 박자로 발을 맞춰 나갔어요. 왼발, 오른발. 우리 부츠가 땅에 닿는 소리는 마치 북소리 같았어요. 저는 정해진 순간에 소총을 정확히 돌렸고 다른 모두도 그렇게 했어요. 관중들의 박수가 더 커졌고 어떤 사람들은 USA를 외치기도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진짜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미 승자는 우리일지도 모른다고요. 퍼레이드를 마치고 저희는 옆 관중석으로 이동했어요. 라미레즈가 저한테 주먹 인사를 건넸어요. 완벽했지. 그가 속삭였어요. 이 다음에 나올 팀이 뭘 보여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팀들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어떤 팀은 너무 긴장한 것처럼 보였고 어떤 팀은 박자를 자꾸 놓쳤어요. 한 팀은 소총을 떨어뜨리기도 했고요. 저랑 라미레즈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쉽게 이겼다. 그때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지금 입장하는 팀은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저는 몸을 바로 세웠어요. 왔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지루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는 조용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등장했어요. 훈련장 한쪽 끝에서 행진하며 들어왔어요. 초록색 군복, 검은 부츠. 겉보기엔 비슷했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그들은 웃지 않았어요. 좌우를 둘러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눈은 앞만 보고 있었어요. 공기를 뚫고 뭔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소리도 없고 구호도 없었어요. 오직 발소리만이 있었고 그 발소리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행진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시작됐어요. 총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빠르게 회전하면서 햇빛을 반사했어요. 한 해병이 자기 소총을 머리 위로 던졌고 뒤에 있던 병사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정확히 받아냈어요. 눈빛 교환도 없고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훈련된 신뢰만 있었어요. 그 다음은 침묵의 제식이었어요. 명령도 없고 구호도 없고 오직 움직임만 있었어요. 한 발 한 발 팔을 들었다가 내리고 각 해병은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몸에 새겨진 듯 움직였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퍼포먼스가 끝나자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라미레즈는 입을 벌린 채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지금 우리 뭘 본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요. 우리는 최고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오늘만큼은요. 다음 날 아침, 저희가 훈련장에 도착했을 땐 벌써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군인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연습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소도 똑같고 더위도 똑같네. 라미레즈가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오늘은 퍼레이드 전체는 아니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냥 워밍업이랑 제식 훈련만 하니까. 오늘은 비교적 자유로운 날이었지만 그래도 모두 깨끗한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냥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거나 하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들을 봤어요. 멀리 운동장 끝에서 초록색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대한민국 해병대였어요. 어제와 똑같이 조용히 행진에 들어왔어요. 똑같은 완벽한 발걸음. 똑같이 진지한 표정. 그런데 이번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다른 팀들처럼 곧바로 대열에 들어서지 않고
몇 걸음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한 명씩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옆에 있던 독일 병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신발끈이라도 묶는 건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각 해병이 주머니에서 하얀 천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걸로 땅을 닦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미레즈가 속삭였어요. 청소하는 건가? 저도 혼란스럽게 대답했어요. 뒤에서 이탈리아 병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청소부인가 봐. 여긴 군사 퍼레이드인데 청소날로 착각했나 보지. 몇몇이 키득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들의 손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손짓은 느렸고 조심스러웠어요. 서두르지도 않았고 과장되지도 않았어요. 작은 돌들을 하나하나 주워냈고 먼지를 털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설 자리를 정성껏 닦았어요. 마치 중요한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도 뭔가가 조용해졌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일을 정성껏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닦은 건 단순한 바닥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들이 설 자리였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곳. 그들이 다시 일어서자 조심스럽게 천을 접어 넣었고 바로 대형으로 들어갔어요. 흠잡을 데 없이 정확하고 고든 자세로요. 해가 그들의 부츠에 반사되어 거울처럼 빛났어요. 그리고 전원이 동시에 외쳤어요. 대한민국 해병대 준비 완료. 그 목소리는 운동장 전체를 울렸어요. 주변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까 웃던 사람들까지도 조용해졌어요. 라미레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이게 뭐였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그들이 무릎 꿇고 있었던 그 자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건 두려움도 아니었고 수치심도 아니었어요. 그건 존경심이었어요. 그 시작은 단지 땅 위의 하얀 천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텐트 안에서 다른 해병들이 고르게 숨 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엔 그 하얀 천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조심스럽게 닦던 한국 해병들. 마치 그 땅이 아주 신성한 곳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강렬한 외침 대한민국 해병대 준비 완료. 그리고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제 할아버지, 이름은 에드워드 맥켈런이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렸을 땐 매년 여름 할아버지 댁 현관 앞에 앉아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전쟁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신 적은 없었어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항상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 사람들 말이지. 그들은 절대 잊지 않아. 그런 말을 하셨었어요.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손전등을 켜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빠, 요즘 할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요. 전쟁 얘기 거의 안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을 겪고 나서 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한국 해병대원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행동을 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에 강하게 박혔어요. 할아버지가 그때 여기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알고 싶어요. 저한테는 말 안 하셨던 이야기, 아빠에겐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제가 10살이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할아버지가 냉장고에서 레모네이드를 꺼내려고 장갑을 벗으셨는데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은 그냥 오래된 기억이란다 하고 웃으셨어요. 그 미소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지만 눈빛은 아주 먼 곳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지구 반대편 어느 텐트 안에서 해병대 복장을 입고 앉아있던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그 상처가 혹시 바로 이 나라, 이 땅에서 생긴 건 아닐까 하고요. 몇 시간 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저는 받은 메일함을 열어봤어요. 아버지께 답장이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나한테도 많은 얘길 안 해주셨단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이런 말씀은 하셨어. 혹시 내가 한국 군인을 만나게 되면 꼭 눈을 마주보고 고맙다고 말해줘.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 말의 의미를 더 잘 알 거야. 저는 그 문장을 3번은 더 읽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텐트의 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어요. 한국 해병대원들이 벌써 밖에 나와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하늘은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예전처럼 보지 않았어요. 이틀 뒤, 저는 아버지를 부대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해병대 깃발을 함께 가져오셨어요. 그 깃발은 삼각형으로 단단히 접혀 있었고 나무 상자 안에 보관돼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깃발을 마치 부서지기라도 할 것처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계셨어요. 한국 해병대가 무언가 특별한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정확히 뭔지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맥켈런 하사님, 가족을 꼭 모시고 오세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맑았고 부대는 고요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훈련장 중심으로 걸어갔어요. 아버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저도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해병대 전원이 완벽한 줄로 대열을 맞췄어요. 그들의 군화는 흠 하나 없었고 표정은 진지했으며 제복은 한 줄도 흐트러짐 없이 정돈돼 있었어요.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모두 동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나 아버지를 향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손에 들고 계셨던 깃발을 향해서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전쟁터에 들고 가셨던 바로 그 깃발. 그중 한 명, 아직 젊어 보이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던 한국 장교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고 또렷한 영어로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고인께서 한국에서 싸우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깃발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기억이고 명예입니다. 그는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곱게 접힌 대한민국 국기가 있었어요. 빨강, 파랑, 검정, 하얀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깃발이었어요. 그는 보물을 다루듯 두 손으로 깃발을 내밀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깃발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해병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아주 작게, 그냥 허밍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점점 소리가 커지고 단단해지고 맑아졌어요. 아리랑. 저는 그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가사를 몰라도 괜찮았어요. 그 멜로디만으로 모든 게 전해졌어요. 슬픔이 느껴졌고 희망도 있었고 사랑도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옆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분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깊은 눈물,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저도 울고 있었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제 자신보다 더 크고 깊은 무언가를요. 이 병사들은 할아버지를 직접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몰라도 그분이 남긴 것, 용기, 희생, 그리고 이야기를요. 그들은 그 모든 할아버지 같은 이들을 위해 그 노래를 불렀어요.
아리랑의 마지막 음이 바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서 있었어요. 미국인도 한국인도 손자도 아들도 함께 기억하며.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래서 할아버지가 한국을 잊지 못하셨구나.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병사들은 보급품을 옮기고 훈련을 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는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어요. 한국 해병대가 불렀던 아리랑. 아버지가 손에 들고 계셨던 대한민국 국기. 무릎 꿇고 침묵하고 눈물 흘리던 그 순간들. 그런 감정은 처음 느껴봤어요. 그날 오후, 저는 훈련장 가장자리에 가서 한국 해병대원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파도처럼 하나로 움직였어요. 깔끔하고 날카롭고 집중된 움직임. 오직 규율만 있었어요. 한 명이 달려가서 땅에서 뭔가를 주웠고 다른 한 명은 동료에게 조용히 물병을 건넸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돌보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고 정성스럽게요. 맥켈런 하사님. 누군가 제 뒤에서 불렀어요. 돌아보니 아버지께 깃발을 건넸던 그 젊은 한국 장교였어요.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분의 가족을 만나게 되어 저희가 영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은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을 보셨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 장교는 잠시 자신의 군화를 내려다보더니 다시 제 눈을 바라봤어요. 저희는 명예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도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어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왜 훈련 전에 땅을 닦으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 장소는 저희에게 중요해요. 여기 위에서 서고 쓰러지고 배우니까요. 그래서 깨끗해야 해요.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 후 인사를 나누고 저는 막사로 돌아와 노트에 무언가를 썼어요. 명령도 아니고 연설도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요. 그땐 해병이 아닌 손자로서요. 할아버지께서 걸으셨던 곳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분이 지켜낸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랑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함께 텐트 밖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멀리 어딘가에서 한국 해병대원들이 여전히 훈련 중이었어요. 발소리와 작은 구령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무릎 위에 한국 국기를 올려놓고 계셨고 시선은 별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있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할아버지는 늘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떠올리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다라고 하셨단다. 제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살며시 웃으셨어요. 감사의 마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게 됐거든요. 진짜 강함은 근육이나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존중, 기억 그리고 감사에서 나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해준 사람들에게. 저를 가르쳐준 나라에게. 그리고 여전히 제 가슴 속에서 메아리치는 할아버지의 조용한 목소리에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